연방준비제도가 오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뉴욕주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CBS 헬스가 오늘 주요 약국 체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처방전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국적 소송을 위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겨울 독감 시즌이 지난 10년 내 가장 일찍 시작됐습니다. CDC는 입원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CDC가 군중 행동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4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은 오늘 이틀간 진행한 FOMC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현재 3에서 3.25%에서 3.75에서 4%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1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은 6번째입니다. 지난 3월 25bp, 5월 50bp 올린 뒤 6, 7, 9, 11월 각 75bp씩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도록 지속적인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속된 긴축 정책과 인플레이션과의 시차,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75bp 올렸다면서 금리를 더 적게 올릴 수 있지만 계속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12월 FOMC 회의에선 한 번에 50bp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은 기대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내년 목표 금리 상단 5%를 달성할 때까지 좁은 폭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50bp, 내년 2월과 3월 각 25bp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식품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가격 인상폭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펩시코는 음료와 칩 가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인상한 이후 3분기 이익이 20% 늘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가격 인상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4%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외식 물가도 올랐습니다. 멕시코 음식 체인점 치폴레는 연말까지 가격을 지난해보다 15%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3분기 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26%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식품기업과 레스토랑들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을 전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관련 기업들은 인플레에도 소비자가 떠날 것을 우려해 작은 폭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이 오르고 포장비와 원재료 등 비용이 오르면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비용을 상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 어카운터블 US의 카일 헤리그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는 기업들이 그렇게 가격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공급망 차질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의류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반품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줄이고 온라인 반품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갭 등 유명 의류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반품 허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코르는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한 뒤 60일 이내에는 변심 등으로 인한 반품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그 허용 기간을 절반인 30일로 줄였습니다.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 올드네이비도 반품 허용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형 의류업체 자라의 경우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다시 소포로 반품할 경우 3달러 9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체 중 18%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의류업체들은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업계 측은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늘었지만 반품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도 불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매업계의 이익단체인 전미소매연합에 따르면 2020년 11%였던 반품 비율은 지난해 17%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미소매연합은 이 전체 반품 중 10% 안팎은 이미 사용한 상품이거나 훔친 물건 등 부정한 반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절과 유행의 영향이 큰 의류의 특성상 반품된 의류는 재고 시스템에 재등록돼 다시 판매될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강세 지역으로 지난 1975년 이후 공화당 출신 주지사는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8년 만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다음 주 치러질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 전 중반까지는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주지사의 우세가 이어졌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의 빈자리를 메운 호컬 주지사는 현직이라는 프리미엄과 풍부한 선거 자금으로 공화당의 리젤딘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라팔가 그룹이 뉴욕 주민 1,198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딘 후보는 48.4%의 지지율로 47.6%의 호컬 주지사를 앞섰습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가 앞선 것으로 조사된 여론조사도 존재한다는 걸 감안하면 젤딘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접전 구도로 변화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젤딘 후보가 승리하면 1994년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이후 28년 만에 공화당 후보가 뉴욕 주지사가 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젤딘 후보가 상승세를 탄 원인으로는 경제와 같은 국가적 현안뿐 아니라 범죄율 급증과 같은 지역적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가 급증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하지만 뉴욕 롱아일랜드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인 젤딘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젤딘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지난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고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때문에 선거 후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선 출마 입장 표명에 압박이 있을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고 인플레이션 대책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출마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TV 인터뷰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자신이 공식적으로 출마할지 말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그 판단을 내릴 경우 다양한 규칙이 적용되고 그 순간부터 자신 스스로가 후보 입장이 된다면서 재선 도전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재선 도전에 의지가 있지만 실제 결정이나 발표는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선거 후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짐 맨리 민주당 전략가는 특히 만약 하원에서 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에서 질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세대 교체나 변화 요구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불출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고령이라는 점과 대중적 지지의 부족, 선거 메시지 관리 문제 등도 재선 불출마 요구의 배경이 될 것으로 거론됐습니다. 또 당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이슈에 바이든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CVS 헬스가 오늘 주요 약국 체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처방전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국적 소송을 위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간 주 및 지방정부와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 5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조건입니다. 오늘 CVS 헬스는 주요 약국 체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처방전 처리를 둘러싼 전국적 소송의 해결을 위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 온소컷에 본사를 둔 CVS 헬스는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오피오이드 위기를 둘러싼 합의들 중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될 합의에서 앞으로 10년간 약 5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라이트에이드, 월그린, 월마트를 포함한 다른 약국 체인들은 개별주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CVS는 이날 분기별 수익을 발표하면서 합의된 거래를 발표하면서도 책임이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고 비금전적 조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모리아티 CVS 수석 정책 책임자 겸 법률 고문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주장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CVS는 주 지방자치단체들과 부족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처방전 오피오이드의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VS는 이 밖에도 오피오이드 남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상점과 경찰서에 안전한 마약 폐기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CVS는 향후 10년간 주 및 지방정부에 49억 달러를,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약 1억 3천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제안된 합의대로라면 기업과 정부 간 최종 완료되는 합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4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계속되는 전염병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겨울 독감 시즌은 지난 10년 내 가장 일찍 시작됐습니다. CDC는 입원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했는데요. 2009년 대유행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CDC는 올겨울 독감 시즌은 지난 10년 내 가장 일찍 시작했고 특히 남동부와 남중부 지역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독감 유행은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고 12월부터 1월 사이 정점을 찍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6주 일찍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즌 지금까지 집계된 미 전역 독감 환자 수는 최소 88만 명이 넘었고 입원 환자는 6,900명, 사망자도 360명에 달했습니다. CDC는 특히 소아과에서 독감 관련 사망의 최초 케이스는 10월 22일로 끝나는 주일에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생후 6개월이 넘은 모든 어린이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독감 백신이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환자들이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군중 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미리 예방 조치나 대응 조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CDC가 군중 행동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CDC는 군중 참사와 관련해 행동 지침을 발표하고 과밀 상황에 처했을 때 복싱 선수처럼 손을 가슴 앞에 놓고 확고하게 발을 디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군중의 힘에는 저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움직임이 소강 상태를 보인다면 군중의 가장자리 쪽으로 사선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DC는 이 과정에서 넘어질 때를 위한 대비책도 소개했습니다. CDC는 넘어지면 공 모양으로 몸을 말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능한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군중 통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똑바로 서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DC는 공기를 쐬는데 집중하는 동시에 숨을 아껴 쉬도록 노력하라면서 군중 속에서 몸을 압박하는 몸의 열과 무게는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소를 아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산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올해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서 어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인 11월 1일부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가구당 최대 $976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은 월 총소득 $5,485 이하, 연간 총소득 $65,829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관할 지역 소셜서비스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역별 소셜서비스국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난방 지원을 받았는데도 부족한 경우에는 일회성 긴급 난방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와도 난방장치가 노후화돼 작동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주는 난방기구 수리 교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할 경우에는 최대 $4,000, 교체 시에는 최대 $8,000까지 비용이 지원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국 콜린스 사전이 펄머 크라이시스라는 합성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퍼머넌트와 크라이시스의 합성어인 이 단어가 키이후, 스포츠 세탁, 파티게이트 등을 제치고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콜린스 사전은 이 단어를 불안정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AFP는 이 단어가 꼽힌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심각한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정치적 격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처한 혼란상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1997년에 닥친 한국의 IMF 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 중지자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합니다. 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고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10월부터 뉴욕 연방이민법원의 판사로 임명돼 선서식을 거친 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판사는 뉴욕시 연방이민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로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된 최초의 한인 1세입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02년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연방법원 판사부를 거쳐 대형 로펌 등에서 경력을 쌓은 후 지난 2011년부터 퀸즈 플러싱에서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등 명문 경영 전문 대학원들이 잇따라 온라인 코스를 개설합니다. 와튼스쿨은 내년부터 파트타임과 최고 경영자 과정 수강생을 위한 온라인 코스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코스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6주간의 대면 수업을 포함해 22개월간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하스경영대학원도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 코스를 개설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